네, 오늘 발표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사실 저희가 원래 4시 반에 이제 Q&A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발표 내용이 좀 충실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전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 신청 받을 때 질문을 받았었는데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해서 Q&A를 저희가 짧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들어온 내용 중에서 하나씩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혜진 변호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EU 지역에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언어를 무조건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어로만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제공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서비스할 때랑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하면 당연히 약관이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이제 한국어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유럽에 서비스를 하더라도 각 국가의 원어에 따라서 그 나라 언어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초기부터 좀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냥 현실적인 고려에 따라서 영문으로만 이제 시작을 하다가 국가들이 어느 국가에서 좀 많이 유입되는지 보고 단계적으로 이제 변경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동완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EU 인공지능법과 MDR 인증의 관계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이제 MDR 인증은 이제 소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료기기 인증인데요. 그 EU AI 액트 같은 경우에 조항별로 그 효력 관련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긴 합니다. 뭐 특정 조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규제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AI 액트를 적용한다라는 내용들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다 중복돼서 적용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의료기기가 하이리스크 AI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MDR 인증은 이제 전통적인 의료기기 인증 체계에 맞춰서 받아야 되고 EU 인공지능법에 따른 하이리스크 AI 모델에 따른 어떤 규격들도 갖춰야 되는 중복되는 관계입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많이 돼서 논문이나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특히나 LLM 모델을 이용한 어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그 판단 기준, 그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이 결국은 인공지능법에서 요구하는 거랑 기존 MDR 인증에서 요구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서 절차적으로 엄청 부담스럽진 않을 수 있다라는 논의도 있는 반면에 사실 LLM을 만드는 사업자는 거의 없고 이제 LLM 모델을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피팅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그 LLM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좀 미지의 영역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 법을 모두 준수해야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황혜진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조익재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원 인증 플랫폼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뭐 한국에서 유럽으로 보내기도 하고 유럽에서 한국으로 보내기도 할 텐데요. 이미 받은 정보를 각 국가에서 활용할 때 GDPR 기준에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질문이 좀 복잡한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받았는데 어떤 목적으로 받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활용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정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한 번 무엇을 위해서 받았는지를 보고 그 목적에 따라서만 활용하고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에는 새로운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거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럼 조 변호사님께서 답변 주신 김에 AI 의료 제품의 경우 특별히 주의하거나 관리되어야 할 GDPR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예, AI 의료 제품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다를 것이 없습니다. 뭐 GDPR 관점에서 보면 AI에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되면 리스크가 있으면 GDPR적인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I에도 개인정보가 사용될 때에는 GDPR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계약이 있으면 계약에 따라서 동의가 있으면 동의에 따라서 아니면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개인정보 처리 기록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 중에서 아주 길게 사례를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 본사에서 제조한 하드웨어 제품을 유럽에 판매하고 있습니다로 시작한 아주 긴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질문이 너무 길고 또 이제 저희가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서 혹시 지금까지 남아 계시면 저희 세미나 끝난 다음에 우리 조익재 변호사님이나 황혜진 변호사님께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선희 변호사님께 하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질문 내용이 국가의 정책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EU의 ESG 관련 규제 방침은 확고하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면서 이제 초안에 비해서 이제 확정된 내용을 보면 좀 완화되어 있는데 EU 지역 내 국가별로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방침인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정권의 영향에 따라서 이게 좀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은 어떤지, 뭐 이렇게 이제 국가별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답변 가능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완벽하게 하면은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그 실제 질문이 CF100이 해외에서 알리100보다 더 각광을 받는데 이게 맞냐,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거였거든요. CF100은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카본 프리. 그래서 그러니까 주요 쟁점이 원자력 에너지가 포함이 되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업계에 계신 분한테 미리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 구글 CF100을 하겠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나온 게 구글이나 애플에서 CF100을 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구글이나 애플이 CF100을 하겠다는 거는 우리처럼 지금처럼 뭐 연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면서 더 빡센 그런 그 정책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CF100이 그리고 원자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유럽에서는 원자력이 전기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는 이게 더 비싸고 기업한테 불리하고 시간당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건데, 구글이랑 애플이 그냥 선제적으로 자기네들이 더 자발적으로 빡센 그런 정책을 취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이게 더 쉽고 기업들이 이행하기에 좋은 것처럼 이렇게 좀 잘못 정보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이, 그 환경 분야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신 걸로 알고 저는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유럽과 관련돼서 유럽이 지금 그 ESG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주도권을 쥐고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부분 뭐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가 뭐 비토를 놓은 경우도 있긴 했지만 유럽에서는 이런 ESG적인 규제와 흐름이나 뭐 이런 게 좀 거스를 수 없는 그 단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미국은 다들 이제 안개 속에 있다, 뭐 예측하기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유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유럽 사무소에 있는 우리 조익재 변호사님이 또 오랜만에 또 서울에 나오셔서 마지막 그 마이크를 조익재 변호사님 넘기면서 유럽 사무소에 대한 소개나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저희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이번 그 계기를 EU 컴플라이언스와 그 GDPR 기타 공공기관 시사법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전달하는 좋은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우선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곧 동유럽으로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후에도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영하는 유럽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기업들을 지원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오늘 이 EU 이제 규제 관련된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여기 이제 발표하신 분들께서 남아서 이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거 여쭤보고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